네, 안녕하세요. 한국레드의 솔루션 아키텍 신준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세션인데요. 마지막 세션이다 보니까 또 다른 미션을 받게 됐습니다. 조금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이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많은 세션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도 들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그리고 기술에 대한 부분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 이러한 기술들을 결국에는 그 비즈니스와 합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IT 버짓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 과제로 남을 텐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IT 혁신을 위한 인프라 전환 전략이라는 주제로 레드햇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뭐 이미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각각의 트렌드에 맞춰서 기업의 문화들을 바꾸고 있고요.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트너나 또는 딜로이트 같은 여러 그 저명한 기관에서 CIO를 대상으로 현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의 오프라인이나 또는 아날로그 시장에서 선점하고 있던 그러한 기업들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었죠. 그 중에 87% 이상이 그러한 비즈니스는 디지털로 점차 간극이 좁혀질 거고 상황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비즈니스의 변화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동인 중에 세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은 것은 바로 IT 기술에 대한 혁신이고요. 그리고 그 핵심은 결국에는 오픈 소스를 통한 빠른 기술 전환을 꼽아주셨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그러한 비즈니스를 앞으로 5년 뒤에 결국에는 그 디지털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비용이 2배가 넘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얼마나 빠르게 적용을 하고 그거를 잘 활용해야지만 앞으로의 시장에서 선점과 그리고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지가 결국엔 그 CIO들에 대한 숙제로 남아지게 된 거죠.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테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던 데브옵스이죠. 결국에는 오픈소스가 데브옵스를 리드를 하고 있고요. 결국엔 데브옵스를 도입한 그러한 기업들은 약 22%가 기존에 반복되던 업무나 또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이벤트들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이 22%로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브옵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개발과 운영까지 하나의 프로세스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데브시컵스라고 해서 보안이나 또는 레귤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데브옵스에 담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공유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나 보안 이슈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줄인 그러한 시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러한 데브옵스를 도입했을 때 결국에는 조직의 문화가 변화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역량들이 점차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회사 자체가 좀 더 다니기 좋은 회사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더 좋은 인재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설명을 들었던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그러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론에 대한 도입인 거고요. 결국에는 빠르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와 워크로드를 올리기 위한 첫 번째는 타임 투 마켓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결국에는 비즈니스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시장의 우위를 가져간다는 거죠. 예, 그런 이제 대표적인 기업 중에 세 군데를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키뱅크 같은 경우에는 약 1900년 정도 된 그러한 이제 뱅킹 회사이고요. 미국 쪽에 있는 기업입니다. 보통 이제 규모를 M&A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 회사인데요. 여러 회사를 인수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레가시 시스템을 통합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계속 챌린지로 대두되었었고요. 약 15년 정도 된 그러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결국에 기존에 있던 시스템과 통합하고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을 단순히 이관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드햇에 있는 오픈스택과 그리고 다양한 오픈소스를 도입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예,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요. 기존에 3주 정도 걸렸던 그러한 서비스 배포 기간을 단 일주일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혁신적인 모델을 가져갔습니다. 아마데우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넘버 3 안에 드는 그러한 여행 전문 회사이고요. 하루에 30만 초당 30만 건 정도의 쿼리를 처리하는 굉장히 헤비한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아마데우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부터 쿠버넷 그리고 컨테이너 그리고 오픈스택, 앵귤러.js 같은 이러한 오픈소스에 직접 참여도 하고요. 그리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EPL 축구를 보시면은 최대 스폰서로 이제 바클레이라는 그러한 이제 영국계 뱅킹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비즈니스 팀과 그리고 데브옵스 팀을 하나의 팀으로 묶는 그러한 기업 자체의 문화를 변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를 바로 개발과 서비스 런칭까지 하는 그런 모델을 보여주고 있고요. 레드햇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데브옵스 문화에 대한 부분을 직접 현장에 가서 전수를 해주고 그러한 기업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IT의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적으로 80% 정도의 그런 비용이 기존의 인프라를 운영하거나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는 그 안에서 확장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트너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일반적인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의 70% 정도를 운영 유지 보수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9% 정도가 성장을 위해서 신규 하드웨어 도입이나 또는 라이센스 구입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서비스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러한 비용은 약 11% 정도만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00억 달러의 그러한 IT 예산을 측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분의 3 정도가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죠. 만약 그 800억 달러 중에 약 10% 정도만 IT 혁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레드햇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솔루션을 저희가 고객에게 오퍼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레드햇에서 이미 고객 사례를 검증된 그러한 방법론과 그리고 아키텍처를 통해서 보다 신속하고 쉽게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마이그레이션하는 그러한 방법론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커머더티한 그러한 이제 가상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의 이제 독점적인 비싼 그러한 이제 솔루션을 레드햇의 오픈소스 기반의 그런 가상화 솔루션으로 옮기면서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절감한 그러한 비용을 새로운 자동화나 또는 멀티 클라우드 또는 컨테이너라는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예, 이 장표는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이제 가상화 솔루션의 그러한 그 3년 정도 계약에 대한 부분을 도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비용에 비해서 그 용량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오퍼링을 통해서 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 글로벌한 사례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유타주에 있는 그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기반으로 이제 그 굉장히 큰 그러한 IT 헬스케어 산업이 있습니다. 예, 인터마운틴 헬스케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여기는 글로벌하게 손꼽히는 그러한 의료 정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약 3,700명 정도의 그러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예, 그들의 미션은 기존에 갖고 있던 값비싼 인프라에 대해서 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앞으로의 그 자동화와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들을 빠르게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원했습니다. 결국에는 답을 찾다 보니까 오픈 소스 기반으로 시스템을 변경해야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VMA 기반의 1,700개 정도의 VM을 좀 안전하고 빠르게 오픈 플랫폼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고요. 저희는 RHB라고 하는 가상화 플랫폼과 클라우드 폼즈 그리고 앤서블이라는 자동화를 통해서 한 8주 정도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그러한 파일럿을 진행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워크로드를 옮겨서 현재는 RHV라는 그런 가상화 기반의 플랫폼과 그 위에 그 절약된 그러한 비용으로 컨테이너 플랫폼과 그리고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기존의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서는 그 VM을 2주에서 또는 3주 단위로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단 4시간 만으로 줄여드렸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그 인프라스트럭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4가지 주 요소는요. 첫 번째로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러한 플랫폼을 분석을 하고 앞으로 타겟이 되는 시스템으로 옮기기 위한 그러한 하이레벨한 아키텍처와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를 하겠죠. 조직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각각의 팀들에 대한 그러한 승인권이나 또는 마이그레이션에서 필요한 그러한 스케줄 그리고 검증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짧은 그러한 스프린트 형태의 그러한 마이그레이션 파일럿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검증된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이 대규모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이와 같이 3단계로 되어 있고요. 고객과 레드햇이 서로 협업을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고객의 인프라를 같이 분석을 하고 그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파일럿과 그리고 검증 방법에 대한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이 각각의 업무를 실제 환경으로 타겟 환경으로 옮기는 그러한 작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첫 번째로 이제 디스커버리 세션이라는 것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약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무료 세션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객 쪽에서는 의사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비용을 승인할 수 있는 승인권자와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 그리고 가상화를 리드하고 있는 그러한 팀장님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키텍트와 그리고 시니어 컨설턴트 분들이 들어가서 기존에 갖고 있던 목표 그리고 원하시고 있는 목표나 기존의 환경을 분석을 하죠. 결국에 고객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환경으로 이전을 할 때 사용하고 있는 VM의 개수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스토어의 사이즈 그리고 어느 시간 동안 워크로드를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단계를 갖고요. 두 번째로 그러한 명확한 목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플랜을 짭니다. 실제 스케줄과 그리고 그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 그리고 타겟 플랫폼에 대한 그러한 리소스나 그리고 변화돼야 된 그러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검토하는 단계를 가져가게 됐고요. 결국에 그러한 내용들이 모여서 각각의 파일럿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A라는 업무를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플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플랜, 그리고 검증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예. 앞에서 검토된 그러한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고객의 리드 하에 그러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대규모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뒤에 이제 제가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 실제 운영자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굉장히 단순하게 몇 번의 클릭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크게 봤을 때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프리파일럿을 위해서 고객을 게더링하는 그러한 이제 디스커버리 세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상세하게 각각의 팀과 조직과 그리고 타임 프레임 같은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디스커버리 워커숍이라는 걸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는 기존에 갖고 있던 교육 수준이 저희 새로 도입할 그런 오픈 소스와 레드햇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이 충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레드햇의 솔루션을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어떠한 이제 스킬들을 쌓아가는 기간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스킬 업데이트와 그리고 파일럿의 결과를 실제 워크로드 이전으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이제 그 UI 상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내용들을 기술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는 옮기실 대상들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A라는 업무는 넘길 수 있고 또 B라는 업무는 레거시 업무이기 때문에 옮기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런 워크로드를 넘기기 위해서 결국에는 타겟 인프라스트럭처에 결국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제 용량이 필요한지, 그리고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합니다. 그 부분 중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워크로드를 그대로 옮겨서 사용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매핑해주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예,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런 이제 VM을 사실 이제 VM웨어 기반에 있는 그런 VM을 옮기기 위해서는 RHB에서 사용하는 그런 드라이버와 또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드라이버들을 컨버전할 수 있는 컨버전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고요. 이 또한 엔서브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UI상에서 필요한 소스 인프라와 타겟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와 클러스터를 매핑을 하고 데이터 스토어와 데이터 스토어를 연결하고 그리고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매핑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를 넘기기 위한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예, 그런 환경에서 이제 실제 옮길 그런 워크로드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웨바스 DB에 대한 부분을 이전하겠다라고 하면은 선택을 하고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VM웨어에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이 컨버전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하죠. 그리고 완료된 그러한 이미지는 다시 RHB라는 그러한 가상화 솔루션으로 올라가서 서비스를 기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 폼즈라는 그런 UI이고요. 그 안에 타겟이 되고 있는 VM웨어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RHB라고 하는 인프라를 이제 같이 설정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데모이기 때문에 좀 작은 인프라를 붙여놨습니다. 예, 동영상에 실행이 안 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워크로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이퍼바이저 개수나 또는 사용하고 있는 VM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컴퓨트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그 안에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그런 항목이 나옵니다. 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인프라를 매핑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인프라 매핑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플랜에 대한 부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VM에 있던 그런 워크로드를 RHV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이름을 설정을 해주고요. 간단하게 디스크립션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인프라에서 클러스터와 그리고 타겟이 될 그런 인프라의 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멀티 클러스터를 세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드를 하게 되면은 타겟과 소스가 이제 지정이 되고요. 그 클러스터 안에 있는 데이터 스토어에 대한 부분도 다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1대1로 일단 매핑하는 형태로 두 개를 선택해서 애드를 하겠습니다. 그 상단 보시면은 동시에 멀티 클러스터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매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업 내에서는 이제 VLAN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쪼개서 쓰시는데요. 멀티 VLAN을 쓰시는 경우 멀티 VLAN을 각각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프라 매핑에 대한 부분이 끝났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래와 같이 각각의 클러스터와 데이터 스토어 그리고 네트워크에 매핑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이 간단하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매핑된 환경에서 실제 이제 플랜이라는 걸 통해서 옮기실 워크로드를 선택하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었던 그런 매핑을 이제 실행시킬 그런 플랜을 만드는 거고요. 데모 세션으로 이제 만들어봤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이제 디스크립션은 스킵하셔도 되고요.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동시에 넘기실 때에는 클릭해서 VM을 이제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CSV 형태로 각각의 VM들을 리스트업하게 되면은 동시에 이제 수량을 맞춰서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컨버전 서버를 통해서 이미지가 전환돼서 넘어간다라고 했는데요. 보통 하나의 컨버전 서버가 10개의 VM을 동시에 컨버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데모에서는 4개의 VM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이제 설정을 한 거고요. 스케줄에 대한 부분은 미래의 시점을 지정하실 수도 있고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데모에서는 미래의 시점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죠. 플랜에 대한 부분을 이와 같이 확인을 하셨고요. 결국에 4개의 VM을 마이그레이션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혹시나 그 스케줄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시거나 또는 바로 실행하실 수 있도록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는 그런 오버롤한 상황이 이제 나오고요. 해당 항목을 누르게 되면은 드릴다운에서 각각의 VM이 마이그레이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걸 통해서 그 안에 각각의 필요한 프로세스들을 사전에 확인을 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4개의 VM이 마이그레이션에 지금 상태로 이제 들어간 거고요. 이 안에 이제 그 인포메이션 부분을 호버하게 되면은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부분도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대한 부분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VM들이 얼마나 이미지가 마이그레이션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부분도 그 로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다 완료된 이후에 그 전체 그러한 로그 수집을 위해서도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로그 수집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데모 자체는 소규모로 이제 구성해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좀 느리게 진행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그 프로덕션 환경에서 빠르게 그러한 이제 그 워크로드를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기존의 스토리지나 또는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조금 더 늘리고, 그리고 컨버전 호스트를 더 늘리게 되면은 그 속도에 대한 부분을 더 빠르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는 순간 지금 그 로드 밸런서 서버가 마무리 완료가 돼서 넘어간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그 VM이 마이그레이션 되기 전에 VMware 쪽에서는 서버를 셧다운 시키고 스냅샷을 머지한 다음 컨버전 서버로 이미지를 전송해서 RHB라는 타겟으로 그 이미지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트업이 끝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VMware 쪽에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올리지 않도록 마킹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동화, 일련의 자동화가 완료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되는 그런 데모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IMS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의 그 커머더티한 그런 이제 가상화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비용을 절약시키고 그 비용을 통해서 자동화라든지 또는 클라우드 환경이라든지 또는 이제 컨테이너라는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지라는 거를 오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레드햇은 언제나 그 고객들의 이제 신뢰받을 수 있는 파트너, 그리고 트러스트 그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조언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다라면 언제든 연락드리면은 해당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면 이제 데모와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